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출길이 막힌 기업체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잇따른 태풍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하지만 기업체 자연재해 피해는 지원 사각지대로 시스템 마련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파도가 조선소를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건물 2층 높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찼습니다. 5톤짜리 대형 트럭도 맥없이 넘어집니다. 울타리가 트럭 2대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하이선이 지나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기장군 장안산업단지는 곳곳이 뜯기고 찢겨나가 건물 외벽에 천막을 쳐놓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며 직격탄을 맞은 데다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파산도 2군데가 됐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9호 15태풍 때문에 피해가 한 80억에 100억 정도 나는데 자연재해 피해를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인해 보니까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산단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큰 고통이고. 부산상공회의소는 공단별 거점 기업 70여 곳을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했지만 일원화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태풍이 더 많은 태풍들이 발생을 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지자체까지도 이렇게 해갖고 좀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떤 것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정동만 국회의원은 태풍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단지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턱없이 부족해서 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심각합니다. 자연재해 피해 관련해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풍의 아픈 상처는 산업 현장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와 복구 속에 이번에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헌책방 골목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가 보수동 책방 골목을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헌책방들이 내몰리는 상황은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 초입. 문 닫은 책방들이 눈에 띕니다. 열려있는 책방들도 장사보다는 책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헌책들이 가득했던 공간도 텅 비었습니다. 8개 책방이 입점한 건물의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가게를 비우고 있는 겁니다. 8개 가게 중 살아남은 곳은 2곳뿐. 그래도 다행히 여기 옮겨올 때가 있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지 않았으면 진짜 길가에 책 갖고 길가에 앉을 뻔했어요. 앞으로가 이제 큰일이지. 혹시나 또 이쪽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보수동 책방 골목 대다수 책방은 임대 점포입니다. 건물주의 결정에 따라 재개발로 책방이 내몰리는 상황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주들의 고령화도 심각한데 세대 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상인들은 책방 골목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게 몇 군데만 딱 그냥 건물 팔아서 다시 재개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있죠. 책방 골목의 점포 수는 한때 100여 곳에서 올해 초 40여 곳, 현재는 30여 곳까지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화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안타깝습니다. 점점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고요.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의 풍경들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깊이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책방 골목을 보존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지원 노력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보수동 책방 골목을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책방 골목의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보수동 책방골목 보존을 위해 50여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도 그 사유재산 소유주, 특히 건물 소유주들이 내 사유재산을 내가 활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명물, 부산의 미래유산이 빈 껍데기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예년 같으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이번 추석 연휴는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연휴 고향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구지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해서 추석을 지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에 있는 애도 오겠다 그러는 거를 너무 오고 싶어하는 것도 제가 말렸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녀들도 이번만큼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자제하자. 앞으로의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기 위해선 이번 명절 대이동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생들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학업에 지장을 줄 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 같은 경우에도 집회 이후로 지금 하루밖에 못 가요. 명절은 계속 오잖아요, 맞죠?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는 하루빨리 종식되는 거는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밖에 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지역 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괜찮을까. 하지만 그마저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이동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면 뭐 휴게소나 이런 데도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니까 집이 가깝다면 뭐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사하고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동안 멀리 있어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이번에도 보지 못하는 걸까 안타까움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 이동 간 날짜를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날짜를 조정해서 따로따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들도 만나 뵙고 해야 하니까 자주 못 뵙는 친척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안 가기보다는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이동 제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거리 두기 2단계로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위험이 커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가을 하늘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올가을은 하늘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값마저 크게 올랐는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금배추가 따로 없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곳곳에 폭탄 세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채소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훌쩍 오른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김치를 담고 싶어서 왔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를 해놓은 거를 지금 사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도매시장은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장마 전까지만 해도 한 포기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배추는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호박, 고구마 같은 밭작물 가격도 몇 배씩 뛰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몇 년 전에도 무가 하나에 3,000원씩은 하긴 했었어. 근데 배추는 10,000원씩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8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근데 또
농민들 수해 입은 거 보면은 또 이것도 감사하다 하고 먹어야 될지. 장마철 한 번 올라간 채소값은 추석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뭐 오이 같은 경우도 한 뭐 8만 원대. 추석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마트들이 뭐 세일들하고 막 이런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들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물량들을 많이 가져가니까. 명절을 앞둔 이맘때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건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채소값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28.5%나 폭등했습니다. 배추는 69%까지 올랐고 고구마와 호박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끝에 연이어 올라온 태풍 때문입니다. 그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뭐 8월에 왔고 그다음에 9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9월에도 바로 이제 채소가 바로 회복이 되진 않을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또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장될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장마와 태풍은 추석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신도시 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반면 원도심 지역에서는 학생이 없어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구도심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제성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학교가 사라지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영도구 지역에서는 부산 남고 이전을 둔 논란이 거셉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영도 곳곳에 부산 남구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부산 남구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대상지는 같은 학군이자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강서구 명지 신도시. 부산 남구가 이전할 경우 영도에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하나 남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은 학교 이전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불균형을 부추길 것이라 우려합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영도에서 애를 낳으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학군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고 영도에 있던 분들도 영도에는 우리 애들의 미래가 없다 하고 떠나가기 쉬운 정도로 돼가지고 이전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도에서 앞으로 학교를 갈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 학부형들한테 의견을 묻고 영도 구민 주위의 이 난고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문을 해야지 재학생하고 졸업생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부산 남구의 재학생 수는 335명. 학생 수가 해마다 50여 명씩 줄고 있는데 부산 전체 공립고등학교 중 꼴찌 수준입니다. 영도구 전체 학령 인구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청 판단입니다. 올해 영도구에 남고하고 강명고하고 합해서 신입생 수가 평균 100명이 안 되어지거든요. 두 개 학교에 평균 100명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가 필요하다. 남고하고 강명고는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제 적정 규모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또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이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70% 이상이 찬성한 상황이라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오는 12월 부산 남구를 명지 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투자 심사를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측 주민들은 교육청이 이전 절차를 강행할 경우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학교 이전을 둔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남구 문현 이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성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전을 놓고 학부모들과 사업 시행자인 LH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성면 해체 작업이 진행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남구 문현 이지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지입니다. 현재는 노후된 건물의 성면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65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숲속의 작은 어린이집인데 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성면가루가 혹여나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올까 문조차 열어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에어컨을 틀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면 해체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입니다. 학부모들은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 어린이집이 이전할 때까지 성면 해체 공사 중단을 약속했지만 사전 협의 없이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아이들의 안전에 가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성면 해체 공사를 어린이집 인근에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의 모든 책임은 노동청에 있고 노동청에서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한다고 서로.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일까? 2014년 이 어린이집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부모에게 건축 설계 도면까지 공개한 부지가 아닌 전혀 생각지 못한 부지로 이전을 통보받은 겁니다. 그 시점이 올해 6월 말. 학부모들은 아파트 내 부지가 아닌 당초 약속했던 부지나 생태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전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갈등이 지속됐던 상황. 그런데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정해져 있던 성면 해체 공사 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사 중단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과 함께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이전지가 결정될 때까지 성면 해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공사 중단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되고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어린이집 이전을 하고 나서 성면 공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구 문현 이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성면 해체 공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앞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 부산 지역 해상 교량이 전면 통제됩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때 해상 교량을 전면 통제하고 복층형일 경우 상부는 초속 20m 이상을 통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금까지 광안대교 상파는 초속 20m를 기준으로 하파는 초속 25m를 기준으로 교통을 통제해 왔지만 최근 컨테이너와 탑차의 전도 등의 피해 사례를 볼 때 관련 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부산의 해상교량 5곳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됩니다. 정부는 16일 브리핑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석 연휴 거가대로와 광안대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두 곳은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설과 추석 명절 통행료를 면제해왔습니다. 시는 이 기간 거친 통행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